추천 도서 소개와 우리 지역 서점의 행사 정보를 알려드리는 동네 책방입니다. 이런 책방 추천 도서 소식입니다. 이번 추천 도서들은 예술과 예술가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책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한 권은 미투 운동으로 뜨거웠던 2017년이었죠. 파리 리뷰에 실리면서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에세이가 있습니다. 괴물 같은 남자들의 예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에세이였는데요. 이 에세이가 던진 화두를 확장한 책, 괴물들, 숭배와 혐오, 우리 모두의 딜레마입니다. 또 한 권은 1993년 발간된 서영은 작가의 에세이, 한 남자를 사랑했네인데요. 서영은 작가는 소설 먼 그대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고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으나 작가 개인의 작품보다는 본인의 개인사가 더 크게 알려져 버린 안타까운 작가이기도 하죠. 먼저 괴물들입니다. 우리가 예술을 논할 때 예술과 그것을 창조한 예술가를 온전히 분리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술가의 도덕성은 작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또는 불가능하다면 사회적, 도덕적 관점의 잣대는 예술을 감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사랑하는 작품 뒤에 존재하는 작가, 더군다나 그가 만약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괴물이라면? 이러한 딜레마는 사실 너무나 오래됐고 작품과 작가를 동일시하기 쉬운 대부분의 관객 또는 감상자인 우리들에게 항상 숙제로 남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예술가이면서 괴물들이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나에게 괴물의 의미는 특정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작품을 작품 자체로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서 괴물이란 일부 어두운 개인사와 작품을 분리할 수 없는 예술가였다. 영화 비평가이기도 한 작가는 일부 비평적 관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권위는 작품이란 이상적인 상태 위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권위는 창작자의 이력과 과거사를 알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감정을 무시하라고 말한다. 권위는 그런 것들에 코웃음을 친다. 권위는 자서전과 역사와 상관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학적 경험은 우리의 향수나 기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경험에 깊이 연루돼 있다. 우리가 겪은 생생한 경험은 우리가 향유하는 예술을 확장하고 조형한다. 작가의 표현대로 예술적 경험 자체가 주관적이라면 예술가와 작품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쉽게 결론이 도출되진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 이전에 숙고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는 거죠. 범죄나 도덕적 문제에 연루된 예술가와 작품 사이의 간극.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작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때로 악마가 아닌 작가도 작품을 쓰기 위해 자기 내면의 악마를 만나야 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작품과 예술가를 섣불리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읽는 동안 내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본인이 예술가라면 더더욱 말이죠. 두 번째 책, 서영은 작가의 한 남자를 사랑했네입니다. 이미 절판돼서 새 책을 구할 수 없고 중고 서점에서나마 찾아볼 수 있는 책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예술과 예술가를 온전히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내가 있는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에 이르는 사연과 덧붙여 그 이후 내면의 아픔과 고통 등을 객관화한,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한 산문입니다. 누군가에겐 불륜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이에겐 애정이란 이름으로 결론 지어지는 사랑을 평가받고자 하는 에세이가 아닐 겁니다. 현실에서 불륜녀라 칭해졌던 한 당사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의 연쇄작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조차도 혹자에겐 부정당할지언정 말입니다. 손 선생은 나를 포용했던 것이다. 그 포용을 통해 손 선생도 나도 새로 태어났다. 드디어 우리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서로를 등질 수밖에 없는 그 숙명적 덫을 찢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두 여자로서 우리만이 아는 아픔을 공유하게 됐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만약 손 선생님이 다른 여성들처럼 나를 비난하거나 헤어지라고 요구했다면 당장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컸던 거죠. 어느 날 저를 찾아와 김 선생 가엾은 분이다. 잘 부탁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두 분의 관계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경지란 생각이 들더군요. 원죄를 지은 한 여자의 말은 어떻게 봐도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접할지언정 꼭 끝까지 읽어보시라 당부드립니다. 고민의 결론은 독자에게 맡길 뿐이니 말입니다. 덧붙여서 최근의 에세이와 이 작품 속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볼 일입니다. 하나의 생각에 대해 수평적인 다양한 의식의 흐름이 최근의 것이라면 저마다의 생각의 깊이를 더해 수직적으로 연쇄돼서 파고드는 의식의 흐름이 있는 것이 1990년대 혹은 그 이전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아니었나 판단해보게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책방 추천도서였습니다.